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교사 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업을 결실해서 지난 시간에서 성업봉찬 사업 중에서 대종사 성탑의 본건과 봉찬 사업 준비 그 과정을 쭉 살펴봤고 제1대 성업봉찬 대회를 이제 살펴봤어요. 근데 이걸 쭉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진짜 성업봉찬의 결실은 우리들의 그 공부와 사업의 공덕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나오긴 해요.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공부와 사업을 경축하는 것이 성업봉찬의 본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성업봉찬을 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요. 저희들도 그 교단 100주년 행사도 했고 그다음에 행사들을 많이 해왔어요. 저희 교육기관도 그런 기념 행사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100주년 되고 나면은 뭐가 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갖고 거기에 올인하고 왔었어요. 저의 삶도. 근데 100주년이 훅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지? 신기루를 한번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저도 100주년에 잘 해보려고, 저도 지금, 그 교단 100주년 그 대회 때, 주제가 같은 경우 저도 가사 써갖고, 그 주제가 불리고, 그걸 들을 때, 뭐가 좀, 이제 우리에게도 뭘 좀 할 수 있는가?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그러나, 허탈함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이걸 살펴보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큰 성업봉찬 대회잖아요. 교단이, 제 1대 36년의 내용의 대부분은 대종사님이 제세하실 때, 그리고 정산종사님이 이제 그 어려운 난국을 끌고 가는 그 초기의 정리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고 살펴보면, 우리들의 공부와 사업의 그 공덕이 얼마나 되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이 성업봉찬 사업의 전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제1대 성업봉찬 대회에서는 소태산 대종사 성탑과 성비를 세우는데,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에 얼마나 우리가 정확하게 맥을 짚고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이 성업봉찬 사업의 전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어쩔까? 나는 과연 그 길을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되돌아봅니다. 자, 오늘은 제1대 교세를 볼 거예요. 교세. 1115쪽, 교세니까 16쪽을 넘기면 교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36년이 지나서 기념대회를 했던 38년까지의 교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지금하고 비교해보고, 또 지나왔잖아요. 서로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1대의 총 교도수는 의무교도 32,244명, 일반 신도 29,196명, 합계 32,240명. 요게 비교를 하려면요, 그 2회, 앞에 2회 있었잖아요. 2회 때하고 비교해 보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1090쪽 펴보세요. 1090쪽. 그러면은 제2회의 교세가 등장해요. 여기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해보면 이때 교도수가 5,954명에서 지금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조무시신 수만 비워볼게요. 80명이었어요, 그때가. 12년 전이죠.
12년 더 되나? 이게, 원기 25년 때, 이때가 80명 있는데 전부 출시수가 260명이에요. 그럼 몇 배예요? 38에 24. 3배는 더, 3배 정도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교당이 보면, 교당 한번 쭉 봅시다. 내가 아는 교당이 몇 개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럴 때는 이제 몇 개나 내가 알고 있고 몇 간데나 내가 가봤는가 하고 한번 그 재미로 한번 봅시다. 익산, 이리, 남선이 어디예요? 신도안. 예, 신도안이에요. 수계는 알죠? 수계 가보셨어요? 예. 삼례, 영산, 신흥. 오, 뭐 이렇게 많이 가봤어. 대마, 도양은 신화하고 합쳐 있는 거예요. 옛날에 처음에 신화하고 신학교당 있었어요. 영광에 가면 신할이 있어요. 신할이 있는 교당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양하고 합쳐서 도양교당입니다. 광주, 봉동, 여기 봉동이 아니에요. 여기 봉동이라면 또 여기 지금 삼례 옆에 봉동을 말한 게 아니라 여기는 불갑에 있는 봉동이에요. 예. 지금으로 하면 불갑이라고 해야죠. 왕촌 가봤어요? 왕촌은 지금 여기 이 교당은 비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이게 왕촌이요? 불갑에서 가까워요. 삼학리. 여기 어디냐 하면 대종사님 어머니가 첫 번째 시집가신대. 대종사님이 어머니가 두 번째 제가 하셔가지고 대종사님 낳으신 거니까요. 서울, 개성, 그 유명한 개성이 나왔어요. 개성 좀 이따 더 설명해 볼게요. 춘천, 마령은 이제 진안지부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마령, 전주, 좌포 가보실 것 같아요. 관천도 가보실 것 같고, 중길도 가보셨을 거예요. 임실, 장수, 당리는 하단이라고도 합니다. 하단은 나중에 당리지부라고 하는데, 경남 이거는 옛날에 남부민 교당이에요. 남부민 교당 경남이면. 초량, 용암 가보셨어요? 대운사님 용암교당 방문하셨습니다. 경상 여기서 이렇게 진주 갈 일이 있으면 한번 레비를 치고 용암교당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용암교당 가면 앞에 안내문이 쫙 써 있어요. 돌에다 새긴. 대운사님 다녀가신 곳이라고. 영광스럽지. 우리는 가보니까 어디가. 진영, 다대, 이거 부산이죠, 다. 금산, 용신. 이게 용신을, 김제, 신봉리라고도 해요. 신봉리. 봉남면 신봉리에 있는 것이 용신이죠. 신태인, 화해, 여기 대종사님께서, 정산용사님께서 머물렀던 그곳, 정읍, 승부, 남원, 운봉, 호곡이 어디예요? 호곡박씨라고 하죠. 저희 어머니 박씨가 호곡박씨. 수지를 호곡이에요. 예. 잘 아시는 곳이잖아요. 금평교당 있어요. 그 다음에 오수, 군산, 이렇게 40개. 그러면 원기 25년에는 21개 있었어요, 교당이. 그러니까 근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12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열 있죠, 함열. 덕룡이 뭐냐면, 이게 보절이에요, 보절교당. 산서, 목동이니까 이게 서울 목동이라면 안 됩니다. 이게 어디냐면 산동면 목동을 말한 거예요. 지리산 산동교당. 네, 산동교당이 이게 목동이라고
이런 걸 잘 모르시겠는 게 이게 목동은 산동교당이에요. 산동, 산서, 상동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월, 창평, 순창, 목포, 마산, 부안 등 진주소, 준지소 이게 10개, 10개 이렇게 합쳐서 50개 교당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였으나 참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서 교당 몇 개나 아세요? 많이 아시네. 그래도 저도 보면은 알긴 하는데 안 가본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읽을 때마다 지나가면 한번 가봐야겠다 해놓고도 계속 안 가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어디 가게 되면 겸사겸사 어디 갈 때 거기 살짝 들려가도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알면은 생각이 나요. 한번 들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개성교당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개성교당. 개성이 나왔죠? 개성은 대종사님이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가셨죠. 개성교당. 개성교당 갔고, 이 개성,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6.25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이 개성 교도님들이 상당수가 남아 하시잖아요. 그리고 남아 안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 전무 출신, 거기 개성교당에 이제 전무 출신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전무 출신 분들이 남아 안 하고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 저희도 잘 모르죠. 전무 출신도 북쪽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이 개성교당하고 관계예요. 그러면 이 개성교당이 어떻게 생겼냐 말을 해야죠. 어떤 인연으로 개성교당이 생겼을까? 개성교당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덕암동에 있는 회관과 부관동 회관에서 덕암동에서 부관동을 옮긴 거죠. 교당을 옮긴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작은 데서 좀 더 큰 것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게 개성교당은 이철륜 이분의 연원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철륜 이분이 누구냐? 이철륜이라는 분에 의해서 황정신행 님도 입교가 되는 거예요. 인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철륜 님은 엄청 부자예요. 개성에서 알아주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이분이 이제 그래 부자들이 되게 서울에다가도 집들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아프셔가지고 내왕도 하고 뭐 아픈 거지. 근데 뭐 병원에 우리가 있잖아. 병원에 다녀도 잘 안 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아이고 이 말도 잘해야 돼. 의사님들이 서운해하시. 안 낫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리적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시더라? 누군가 이렇게 거기 가보라고 해요. 현재 도남동 회관, 서울에 있는 도남동 회관 거기를 가보라고 하니까 이분이 가보셨는데 이때 이동진환 님이 거기 계셨는데 그 설법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이 개성에서 그때는 열흘에 한 번씩 법회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삼순일 그러잖아요. 순이 10일마다 순 그잖아요. 이거 늘 오셔서 개성에서 지금 서울까지 법회를 보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집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와서 치료도 받고 뭐 그렇게도 말하겠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늘 마음이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개성에도 교당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염원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김영신 융타원 김영신 님이 결국은 이제 파견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파견이 돼서 김영신 님만 해도 그 교육받으신 분이잖아요. 정시 학교를 다니셨던. 그러니까 거기 가서 가정교사 같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데 또 김영신이 동창, 그 경기 보통여고인가? 하여간 요즘으로 말하면 경기여고죠. 그 학교 동창이 거기 또 시집가 있었나 봐요. 개성 쪽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입교시키고 이철류님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화를 해서 법회를 보기 시작해요. 법회를. 그러다가 이철류님 남편이 결국은 이제 이게 보고 이렇게 이제 호응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덕암동 회관이 희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덕암동 회관이 어디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 문제 보면은 이 건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현재 선주교가 있으면 선주교 위로 이렇게 언덕배기를 좀 더 올라가면은 덕암동 회관이 있나 봐요. 제가 안 가봤잖아요, 북한. 그러니까 그런데요. 한번 이렇게 위성지도 한번 찾아본다 하다가도 못했네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선주교가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교화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김영신 그 초대 교무 다음으로 이대로 이경순 항타오님, 이경순 훈사님, 이춘풍 님 딸 이분이 이제 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열성적으로 교화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정말로 교문을 이렇게 이걸 읽어보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이런 게 막 생겨요. 정말 열정적인 삶 있잖아요. 그런 모습인데 참 이 초대교무 김영신님도 그 집만 있지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봉틀 그다음에 이 바느질을 잘하셨나 막 초기 교당 교무님들은 그런 거 해서 다 살림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어떨 때는 좀 움찔해져. 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 대종사님께서 2차례 방문해요. 시창 24년 6월 3일에서 5일 3일간 방문하고 시창 27년 11월 24일 날에 마지막 지방 순시를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쭉 이렇게 다 이렇게 이 당대 때 했던 법설도 현재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했던 법설도. 그러다가 여기 대종사님이 방문한 곳은 다 어디예요? 덕암동 회관이죠. 그러다가 해방 후 1947년 7월에 이암 봉부를 해요. 북안동에 큰데요. 그런 걸 지금도 교당 하나 옮기려면 진짜 힘든데 어떻게 이게 뭐냐면은 영월관이라는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교당으로 하기 좋은 거예요. 옛날 음식점이 뭐예요? 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문을 이렇게 막다가 텄다가 하잖아요. 지금도 음식점 가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터버리면은 큰 이렇게 집회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게 교당으로 참 좋은 건물인 거예요. 근데 엄청 컸나 봐요, 이 건물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한꺼번에 이렇게 감당이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또 교당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반절 정도는 공장으로 내줬나 봐요. 반절을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정산종사님께서 임석해서서 이암봉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도 가셨고 교당을 옮겨서는 정산종사님도 가셨고 하니까 개성을 쳐다보면 제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가신 곳이다. 그것만 해도 마음이 뜨끈뜨끈합니다. 개성교당 개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 그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교도회장 그때 당대 교도회장을 했던 이름도 참 좋아요.
우주환. 우시의 주환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주환 이렇게 되니까 우주환에 이렇게 되는. 이 지부장이었는데 이분이 그 직조공장을 경영을 해본 사람이라 이분에 의해 가지고 교당 그 아래채 건물에 그 이렇게 이불이나 베개 그 베개에 그 어떤 그 안감이 있나 봐요. 그런 베개 속에 안감. 이것을 짜는 그 공장을 차려요. 기계 두 대인가를 이렇게 놓고 그걸로 그걸 안감을 이렇게 짜는 게 있나 봐요. 그걸 또 이것을 그 개성교당 여자 금강 청년단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교당에서 원불교 교당에서 최초로 간의 수공업 공장이죠. 을 교당에서 운영한 거예요. 간도 크셔라. 근데요,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뭘 했냐면은, 나중에 이게 원불교 개성 수양원을 마련해요. 교당에서. 자, 보세요. 와가지고, 간의 수공업도 하시고, 그 수익금으로 수양원. 왜 수양원을 하냐면, 이경순, 항타원님께서, 그 교무들이 마땅히 나중에 할 때 쉴 데도 없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원을 하나 차리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걸로 수양원을 만들었던 거예요. 한 교당이 몇 개를 하는 거죠. 개성교당이라는 게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송달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송달준이라는. 이분이 이걸 팔려고 외판을 하는 거예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판도 하고. 그런, 나중에 그 감상담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개성 출신, 전무 출신들이 있었는데, 한 여섯 분 정도가 남아하지 못하고 그쪽에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에 대한 소재 파악도 향후에 우리가 해야 된다. 개성교당 생각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개성교당에 대해서 뭐 할 말이 많았는데 왜 이걸 그냐면 제가 이거 개성교당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잘 알지도 않고 그래서 간단한 그 보고서 같이 한번 써본 적이 있어요. 가지고 필요한 곳에다가 사용하시라고 주었는데 그래서 뭘 얘기를 많이 해볼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네요. 그러나 어쨌든 이 개성교당이 그리고 이 개성교당이 여기서 현재 종록교당 있죠. 종록교당이 개성교당 이분들에 의해서 다시 또 종록교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록교당이 이게 그때 보세요. 그때 저쪽 어디입니까? 현재 도남동 회관을 처분하고 지금 서울회관에 있는 데 있죠. 서울회관이 아니라 서울교당. 지금 서울교당 있죠. 그곳에 있는 그 서울교당이 유일했어요. 교당으로서. 나머지는 이제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종록교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종록교당이 서울교화의 모체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록교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종록교당이 또 근원이 개성교당이다. 그래서 개성교당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이게 개성교당을 잘 알아둘 필요가 없고 근데 참 재밌게도 이때 그 김영신 이분이 이제 거기에 야학도 많이 했어요. 이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그 아이들이 많이 와서 야학을 배우고 가고 하다 보니까 그중 출신 중 하나가 평양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요. 그러니까 평양에도 교당을 열어보려고. 근데 대종사님께서 수도업을 시킵니다. 수도.
아마 그 상황 파악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것이.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읽어볼게요. 여기에 열거되진 아니하였으나 원기 26년 1941년에 장적조가 만주 목단강 무단장 목단강에 교당 설립을 모색 박대왕 교물을 파송까지 하였다가 일정의 탄압으로 철수한 일은 국외 포교 제2차의 사실이다. 2차면 1차가 있죠. 1차는 어딜까요? 1차는 대판, 오사카. 여기인데,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1091쪽 펴보세요. 1091쪽. 앞에 했어요. 근데 또 이럴 때 한번 또 넘어가 보는 거죠. 1091쪽에 보면, 위를 보면, 특히 일본 대판, 오사카 교당이 설립되어 초대 교무 박대환이 부임한 일은 세계상 해외 포교의 효시이며, 효시는 뭐예요? 처음 했던 거죠. 이게 1차, 처음에는 오사카, 대판교당이 해외교회 처음이고, 그 다음에가 만주 목단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판교당은 조선강, 조선강 이분과 관련이 있죠. 이분과. 자, 봅시다. 그리고 이 차의 사실이다. 이게 이제 한번 이 장적조라는 분을 한번 봐야 돼요. 장적조. 장적조라는 분은 진짜 붙은 것이 많아. 첫째가 부산지방교화의 효시. 이분에 의해서 부산교화가 시작되잖아요. 이분이 부산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분에 의해서 북방교화가 또 시작돼요. 북방교화. 근데 왜 북방교화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아들이 박노신이에요. 박노신. 근데 이 아들이 사실은 익산봉화에서 한때 출가했어요. 전무출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 전무출신 하다가 또 사가로 돌아가고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요즘은 마치 전무출신 하다가 사가로 돌아오면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대무사님 정신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전무출신 했다가 또 막 금방 사가로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고, 그럴 수 있으면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역할을 잘하면 잘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자, 그랬다가 이분이 이제 익산본관 농업부 전무 출신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조선 해운사 사업을 했나 봐. 배를 가지고. 그래갖고 이게 이분이 청진에 살게 돼. 청진으로 이사해요. 청진. 청진 있죠? 청진 있잖아요. 동해안 쪽에 이렇게 쭉 올라가면 청진항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부산하고 청진하고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해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이 장적조, 이게 박노신 어머니죠. 또 여기로 같이 가세요. 거기 가서도 장적조 이분은 가기만 하면은 순교해요. 그래가지고 입교시켜갖고 천국을 보내는 거예요. 계속.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교화단이라는 걸 해서 교화단이 서로 뿜빠이 해가지고 교화를 할 것인지,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하는 과거 대운사님 당대 때의 순교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그 시대의 선택인데요. 이때만 해도 이런 순교들이 일당백으로 한 거예요. 일당백. 그래서 저는 대운사님 때 이 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당백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순교사가 있어요. 순교. 이건 제가 100주년 때 논문 써서 좀 알아요.
그리고 그거 보면 참 찬란해요. 그리고 정말 일당백이라는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일당백을 감당한다. 자,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청진에서 했다가 만주로 진출을 하고, 또 만주에서 무단, 여기 나오는 어딥니까, 목단강, 여기에 정착을 해서, 그러니까 사업 때문에 그러셨는가, 사업일 거야, 아마. 청진에서 장적조님이 만주로 가고, 만주 또 이제, 목단강까지 이렇게 가서 그 일대에서 굉장히 순교를 열심히 해서 총 218명의 입교를 해요. 이건 지금 입교 기록이 있어요. 많이 했죠. 그리고 장적전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또 순교하면 그 사람이 또 하고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돼서 장적전님이 41명 정도 하고 이때 양은법화라는 분이 70명을 해요.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 포교라고 할 때 포교는 순교라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같이 교화단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조금씩 십시일반하면은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좋은데 같이 않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교화단 조직은 공부 조직이지 이런 전도나 포교 조직은 아니었다는 것이 대전사님 당대로 보면 맞아요. 자, 요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뭡니까 설교에 대전사님 설교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만주 목단강에서 장적조가 순교하고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공주 선지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순교 법설 기록물에 그러니까 대전사님께서 뭐 설교하다가 장적조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참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해외 표가를 하면은 1차가 오사카 대판, 2차가 만주 목단강이다. 근데 이때 이런 교화를 했던 사람들은 이게 조성강 선진도 오사카에 이렇게 가가지고 아들 사업이 있어서 같이 가요. 아들이 뭐 베어링 사업인가 뭔가 거기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막 사람들 하늘사잖아요. 이게 막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하늘사들 그거 하면서나 입교시켜갖고 또 천국에서 또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이제 대종사님은 법으로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런 것이 있다. 자, 뒤에 봅시다. 또한 기관은 교육기관이 원광대학교, 원광중고등학교, 도양의 원광중학원 이게 지금 해룡학원이에요. 해룡중고등학교를 말하잖아요. 이거예요. 도양의 원광중학교 등 3개. 그 다음에 자선기관이 서울보아원. 이 서울보아원이 뭐냐면 지금 한국보육원이에요. 익산보아원 어디예요? 이리자선원. 연결하면 이리자선원을 가는 거예요. 신영양로원. 이게 원광 이걸 연결해 쭉 가면은 이게 지금의 원광 효도마을이 여기 신영양로원에서 또 시작해서 이렇게 쭉쭉 오는 거예요. 전주양로원 기타 해서 7개. 산업기관이 삼창공사. 나중에 삼창공사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삼창공사가 원불교의 다크 역사예요. 나중에 이거 공부해야 돼요. 다크 역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화당 약방, 유일정미소 어디 있는지 알죠? 지금 총구 주차장 있는데 있었어요. 삼창가원, 이응가원, 영산가원, 금산가원 거의 농업에 이때만 해도 농업에 의존해 있는 거잖아요. 등 7개 있었고 자 출판기관인 원강사를 합하여 모두 18개 기관이 있었다. 여기 원강사 나오죠? 이게 지금 저하고 황등유론이라고 가보셨죠? 아가페 뭐라고 해요? 거기를? 아가페 정원 지금 사람들 가죠? 그 산
뒤쪽 이게 총부 익산 대종사님 당대 때 황등유런 반밭이 있었어요. 이게 기록으로는 한 6,000평 정도 된다는 듯.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넓은 반밭이 있었나 봐. 근데 이걸 팔아서 원강사를 더 키웁니다. 나중에. 이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요. 1143쪽 펴보세요. 여기. 1143쪽. 이거 읽어보면 다 나와요. 밑에 쪽, 1143m 밑에 쪽 읽어볼게요. 제가. 47년, 1962년 12월에는 이은가홍을 매각하여 총부 유지답을 확장하고, 자, 다음부터 나옵니다. 48년 2월에는 황등유런, 율촌리 182라고 초기 기록이 나와요. 율촌리 182번지에 있는 황등유런, 그때 당시 이정보 이상인데, 이정보면 1정보가 3,000평이라고 하니까 6,000평 이상이 되는 거죠. 황등유런을 매각하여 원강사 시설을 확장하였다. 나오죠? 이게 향후에 여기 원강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도당이 이때 몇 개예요? 40개에다가 지소에서 합계해서 50개. 그 해외 교화를 하는데 박대환 선생을 계속 보내요. 영산 박대환. 근데 이 박대환 선생님 독립운동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시차림물로 돼가지고 계속 감시.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해갖고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약간은 북방교화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마 나중에는 굉장히 분단 이런 걸 감지가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 실제로 그렇게 전망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나중에 6.25 전쟁 같은 큰 전쟁이 크게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서로 가까운 사람끼리 죽고 그래서 그 환장 세계가 한번 올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그 대종사님께서 박대환 선생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 보려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과 연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본 이유는 이런 걸 쭉 보시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은가도 좀 파견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고 만일 현재 이제 효도마을 같으면 신영양로원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런 것도 좀 알아보면 좋겠고 지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게요. 3대 말 4대 초 지금의 현실에 보면은 이때의 이만큼을 가지고도 이때의 이분들은 천군만마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만큼 가져도 천군만마고 어떨 때는 이만큼 가져도 너무 허탈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어떤 그 가진 것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뭔가를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는 그 생동감,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데도 막 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 안에서 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이죠? 여기는 그냥 뭐 했다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행간에서 그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